저번 시간에 그 도중에 줌이 끊겼는데 한 1시 이전에 끊기면 다시 들어오세요. 1시 넘으면 그냥 끝난 걸로 하고 1시 이전에 갑자기 끊게 되면 뭐 얘기할 새도 없이 끝나니까 그때는 내가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다음 주에 기말고사 보기로 돼 있었던 것 같았는데 스케줄이 그거 어려울 것 같고 진도가 지금 못 나가서 다시 내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말고사는 다음 주에 없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오케이. 없으면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사실 CNN 학습하는 거 좀 복잡한데 복잡한 이유는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이제 이거를 진짜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조금 헷갈리죠. 그다음에 강의 노트가 이 사람이 만든 게잘 만들긴 했는데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게 돼 있긴 해요. 직접 만드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내가 가져다 쓰는데 어쨌든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 사실 슬라이드 몇 개 안 되고 일반적인 백프로포게이션 멀티레이어 네트워크에서의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어떻게 보면 복습한 거고 노테이션에 좀 익숙하게 설명을 했고 실제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웨이트가 이 노드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랑 이 노드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랑 그런 차이를 생각을 해서 컨볼루션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이 왼쪽하고 오른쪽. 컨볼루션 레이어에 해당하는 델타 값은 그거를 시그모이드 펑션을 거쳤다 그러고 플링을 거쳤다 그러고 가정을 하면 그다음에 플링 에 의해서 다운샘플링 됐던 거에 반대인 업샘플링의 효과가 나타나서 거기까지 구해졌으면 그걸 써가지고 그 다음 레이어 옆에 붙어있는 레이어에 대한 델타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두 레이어 사이의 커넥티비티 사실 그거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 웨이트의 업데이트 부분은 이만큼이다. 그래서 어떤 레이어의 델타 값이 구해지면 거기에다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레이어에서의 아웃풋 곱해주면 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멀티 레이어에서도 했던 방법이죠. 그거하고 다를 바는 없습니다. 노테이션이 좀 복잡하다는 거. 그리고 혹시 넘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질문이나 코멘트. 잘 살펴보고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또 질문을 하도록. 내가 뭐 알고리즘 이걸 세세하게 돌리는 거를 되게 확인하고 뭐 시험 문제도 내고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것도 이걸 일일이 다 이해해서 하지도 않고 요새는 실제 구현돼 있는 건 이제 가져다 쓰는 정도인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도는 알고 써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를 한 겁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페이페일리 교수의 노트 보면은 뭐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으니까 일단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RNN까지의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의 CNN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하나 보려면 실제 그것이 발표된 논문을 봐야 되는데 나 자신도 그걸 일일이 다 읽어보고 여기다 서머라이즈 한 거 아니고 대충 키워드만 본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항상 하는 얘기지만 디테일한 방법을 알고 싶으면 오리지널 논문 아니면 뭐 적어도 웹에서 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그런 페이지라도 보는 게 아마 편할 거예요. 이 강의 노트만 봐서 좀 모자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트랜스퍼 러닝 제목을 보면 CNN을 써서 트랜스퍼 러닝을 하겠다. 트랜스퍼 러닝의 개념은 트랜스퍼가 변환 그런 거니까 다른 유사 관련된 용어로 뭐 멀티 태스크 러닝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태스크가 여러 개 있을 때의 학습 아니면 뭐
일생 학습, 평생 학습, 그래서 lifelong learning. 말 자체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실제 계속 사람도 그렇죠. 뭐 태어나서 계속 죽을 때까지 뭔가를 새로 익히면서 가듯이 그때그때 태스크가 변할 수도 있고 성질이 좀 달라지는 거를 그때그때 습득을 한다. 트랜스퍼 러닝은 멀티태스크 러닝으로 봐서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놓은 거 가지고 다른 태스크에 적용해보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점이 실제 원래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 충분히 있어서 내가 학습하는데 문제 없었다. 근데 새로 보려고 하는 태스크는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좀 적더라. 그러면 트랜스퍼 러닝이 그 해결책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간상으로도 이미 학습이 끝난 걸 가지고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굳이 처음부터 다 학습을 안 해도 되니까 시간상으로도 세이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효율만, 성능만 보장이 된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죠. 여기서 예제는 지금 이미지넷에 대한 학습이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그 CNN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오리지널 여기 들어가서 인풋이고 여기가 아웃풋이면 클래스가 1000개짜리니까 데이터가. 그래서 대충 컨볼루션 레이어 여러 개 있고 풀링도 같이 있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지금 여기 보면 3개가 3층이 지금 돼 있죠. 마지막에 사이즈가 1000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이미지넷 데이터가 이걸 학습을 잘 하고 나중에 이제 다른 태스크 그러니까 스몰 데이터 셋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데이터 별로 없는 클래스는 3개가 있을 때 그러면 아까 앞에서 학습했던 걸 한번 활용해 보자 그런 아이디어예요. 물론 이제 이미지 갖고 했으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같은 그 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 하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이 설명하는 것은 이미지넷 데이터 가지고 학습한 것을 맨 위에 레이어만 빼고 그냥 그 대신에 클래스 C개인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집어넣어서 쓰면 된다. 그래서 앞에서 학습된 거 학습 결과 웨이트죠. 그 프리즈하고 그냥 동결하고 그다음에 요거 추가된 것만 이 부분만 학습을 할 수가 있죠. 파인 튜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 파인 튜닝이라고 써 있지만 기존에 돼 있는 거 일부만 학습을 해서 쓰면 된다.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를 그렇게 했더니 성능 괜찮게 잘 나온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건 이제 데이터가 별로 없으니까 학습을 최소화한 거죠. 근데 여기 데이터가 좀 많다. 그러면 학습하는 분량을 좀 늘려도 된다. 아까 적은 양의 데이터 있는 케이스에서는 이것만 학습을 했는데 예를 들면 데이터가 좀 많은 케이스에서는 이 레이어 3개를 다 학습을 하고 나머지를 프리즈한다.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서 파라미터 많은 걸 튜닝하기에 좀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할 때 휴리스틱 같은 거 좀 설명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새로운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학습을 좀 하면 할수록 성능은 나빠지진 않겠죠. 그 트랜스퍼 러닝이 뭐 워낙 잘 돼가지고 기존 거 가지고 한 거 가지고 가져다만 써도 굉장히 잘 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새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튜닝을 해서 쓰는 게 좋을 수가 있다. 트랜스퍼 러닝에 대한 커멘트입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데이터가 적고 좀 많고 그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별로 없을 때 그다음에 그 새로운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 양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서 비슷한 데이터다. 그리고 데이터 양은 별로 많지 않다.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데 뭐 적합한 거죠. 이거는 비슷한 데이터니까. 그때는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뭐 윗부분만 학습을 다시 하라. 그 다음에 데이터도 많다. 그럼 아까 봤듯이 좀 여러 층을 할 수가 있다. 별로 기본적으로 트랜스퍼 러닝을 쓰는데 문제가 없는 케이스가 지금 이 컬럼에서 얘기하는 거고 새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도메인이 좀 성질이 다르다. 그럼 어쨌든 문제가 달라지니까 좀 어렵겠죠. 거기에다가 데이터마저 별로 없다. 그러면 뭐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는 데이터를 좀 만들어 봐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건 데이터 증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회전을 시켜본다거나 이동을 시켜본다거나 아니면 뭐 좀 쳐내고 색깔도 좀 달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기존에 나와 있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용할 수도 있다. 데이터 많다. 그러면 당연히 학습 다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까 레이어에서는 위로 갈수록 좀 스페시픽하고 밑으로 갈수록 제너릭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퍼 러닝, CNN을 써서 트랜스퍼 러닝을 한 예를 보여주는 그림이고 논문은 지금 여기 써 있습니다. ISSB 2015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구조만 보자면 지금 여기 CNN이죠. CNN에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 된 걸 가지고 써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논문이 이쪽에 있죠. 프리트레이닝 된 거의 활용 예를 보여주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 안을 쓴다. 그래서 패스트 RCN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뒤에도 나오지만 이미지 캡션 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지에다가 우리가 캡션 붙이는 거. 그 표에다 캡션 붙이듯이 이미지 들어오면은 뭐 뒤에 나오지만 이런 이미지 들어오면 뭐 밀짚 모자 그런 식으로 캡션 붙여주는 거. 되게 재밌는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데이터 들어오면 그거를 CNN 구조로 프리트레인 된 거 가지고 인풋으로 써요. 지금 그림이 여기 이게 인풋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이게 아웃풋이고 여기 히든이고 이게 인풋인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인풋이고 지금 이 구조에서는 인풋이 어떤 스트링 형태로 들어가서 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의 스트링을 잘 뽑아내게끔 학습을 해요. 지금 스트로하고 해시 들어가면은 처음에 들어가면 스트로가 나오고 스트로 나온 걸 집어넣으면 해시 나오고 해 들어가면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퀀스 집어넣어 시퀀스 나오게. 번역도 비슷한 개념이고 영어 집어넣어서 프랑스어 나오게 한다거나. 근데 이것은 이제 인풋으로 쓰였긴 했지만 이 스트링의 개념하고 좀 다르죠. 저희 지금 보면 히든 노드에 들어가는 거, 히든 노드의 초기 값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든 노드의 초기 값으로 이 트랜스퍼 러닝을 써서 집어넣고 그거를 같이 섞어서 한다. 그런 거죠. 또 다른 예제가 다른 논문들에 대해서 설명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만 보자면 특히 벌트 같은 경우는 현재 랭귀지 모델 자연어 쪽에서 언어 이해하고 그런 데 있어서 성능이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모델이에요. 여기 들어간 것은 이제 어텐션 아이디어를 지금 뒤에 방금 나오지만 좀 있으면 어텐션 아이디어를 써서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언어에다 적용한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다. 그 다음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CNN을 가지고 트랜스퍼 러닝 하는 걸 많이 쓴다 뭐 그런 얘기인데 항상 좋지는 않다. 항상 좋지는 않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프리트레이닝 쓴 게 지금 요 점선인데 색깔이 있는 거는 그렇게 안 했을 때죠. 그냥 학습을 그냥 했을 때 그러니까 성능 별로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 수렴하는 거 보니까 비슷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스크래치 아무렇게나 막 시작을 해서 학습시키면 프리트레인 한 것만큼 성능 잘 나오더라.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코멘트는 데이터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게 그냥 파인 튜닝 하는 것보다는 좋을 수가 있다. 그런 거를 제시하는 논문이에요. CNN의 예, 이건 유명한 거죠. 르쿤, 딥러닝 쪽에서 대가 중에 한 명, 르쿤이 아주 옛날이죠. 89년에 만든 CNN이고 이게 앞에서 우리가 CNN 예제 봤던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건 오히려 시간상으로 이거 뒤에 나온 건데요. 르쿤의 네트워크, 뭐 르넷 5라고 합니다. 이거 레이어가 지금 여기까지 보면 5이죠. 생김새 보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미지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C는 컨볼루션이고 S는 सब샘플링, 여기 써있듯이 샘플링이고 C이고 S고 C고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가 2개가 있다. 마지막은 아웃풋이니까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설명이고 이 그림에 대한 밑에 써있는 말들은 그래서 별 내용은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거의 중복이니까. 방금 얘기한 거 요거 얘기한 거예요. 2003년도 시말드라는 사람 요 따로 논문이 있습니다. 보면은 물론 레이어 수 다르고 그렇지만 굉장히 비슷하죠. 르쿤이 한참 전에 한 일을 거의 비슷한 일을 한 거니까 큰 의미는 없죠. 예제로서 살펴봤던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돌려보니까 성능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10,000개 중에 82개밖에 에러가 없더라. 잘 돌아갔더라. 그 얘기입니다. 한참 전에 얘기인데. 그때 벌써 CNN을 써서 했던 얘기예요. 엠니스 데이터 집어넣었더니 지금 에러 나오는 케이스가 82개인데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뒤에라고 예측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알렉스넷이라는 게 있어요. 알렉스는 이 사람이 false name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만든 2012년에 닙스에서 그 당시에 경쟁대회에서 1등을 했던 거예요. 이미지넷 데이터 경쟁대회. 여기 주절주절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이거에 대한 네트워크는 요겁니다. 이렇게 생겼다. 이걸 알렉스넷이라고 한다. 알렉스넷 생김새는 결국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면 요 필터들이 좀 이렇게 붙어 있고 사이즈는 224, 224 이미지 사이즈. 채널도 3개 있고 그런 세세한 게 지금 여기 설명이 다 돼 있죠. 재밌는 거는 여기서 보면 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윗부분 아랫부분으로 양분해서 갑니다. 이건 특이하게. 그래서 2개의 GPU를 써가지고 위아래를 따로 계산하는 그런 방식을 제안을 했어요. 막판에는 이제 합쳐지죠. 결국 요 다음부터는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아까 1000개 클래스니까 이거 클래시파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필요한 게 뭐 이런 네트워크 구조를 잡았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양분해서 갔다. 그 다음에 렐로 썼다. 한참 전이지만 그것도 렐로를 써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렐로의 형태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생긴 거고 파라미터 개수 세보면 이렇게 된다. 그 당시에서는 제일 성능이 좋았던 그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디테일한 파라미터 그 개수 구하는 과정입니다. 살펴보세요. 스킵하겠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네트워크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글넷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앞에가 르넷이었죠. 르쿠넷. 거기에다 이제 구글 붙여가지고 이제 구글에서 나온 사람 이름은 이 사람이고 CVPR 2015년, 약간 닙스 2012년. 이제 여기서 1등이고 아마 이게 여기서 1등 했나 싶은데 둘 다 좋은 학술 대회죠. 여기서의 특이한 점은 인셉션 아키텍처라는 걸 제안을 했다. 영화에도 인셉션이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인셉션 구조라 그래요. 물론 이거 이전에 원래 오리지널 아키텍처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갖다 붙인 거 여기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인셉션이라 그래요. 원 바이 원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언뜻 봐서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디멘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결국은 그래서 파라미터 수를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걸 모듈로 보면 인셉션 모듈로 보면 이 모듈들로 구성된 딥한 네트워크를 만든 게 구글넷이에요. 그래서 로컬 스파스 스트럭처가 촘촘하지 않은 이런 로컬한 구조가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여기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없다. 그래서 고작 500만 파라미터다. 500만이 고작인지는 모르겠는데 알렉스넷에 비해서 뭐 훨씬 작다. 그런 얘기예요. 15년에 가장 좋은 성능을 냈다. 생김새 이렇게 생겼다. 여러분들이 논문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면 살펴보도록. 또 하나의 뭐 좀 유명한 것 지금 여기 페이페이 교수가 빼놓은 것들이 지금 유명한 네트워크 위주로 많이 빼놨습니다. 레즈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즈는 리지듀얼 네트워크. 리지듀얼은 나머지죠. 뭘 기준으로 잉여 나머지 부분.
우리가 GBDT 얘기할 때 뭐 리지듀얼을 피팅하는 것이다 알고리즘이 결국 그런 얘기했었죠. 여기서 비슷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을 하다 보니까 꼭 깊이가 깊다고 성능 좋은 건 아니더라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에러 보여주는 건데 학습이든 테스트든 에러를 보니까 밑에 있을수록 좋은데 보니까 좀 더 깊은 게 낮은 것보다 더 위에 쪽에 있으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깊이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깊이가 깊어질수록 결국 우리가 이 딥러닝을 쓰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싶은 건데 그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그 태스크가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그렇게 깊이 가는 것을 보정해 줄 수 있는 직접 연결되는 커넥션을 좀 허용을 하자. 그 스킵 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건너뛰는 커넥션.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일반적인 딥러닝의 그 피드포워드 구조에다가 스킵 커넥션을 가미한 것. 그게 레저넷의 아이디어예요. 지금 내가 방금 설명했듯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인데 깊은 모델일수록 그게 풀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해결책으로서 밑에서 학습된 거를 위에다 그냥 가져다 쓰자. 얘기죠. 아이덴티티 매핑을 어디셔널 레이어로 세팅을 하자는 얘기가 밑에서 학습된 거 그냥 그대로 올라가게끔 하자. 생김새가 이런 거를 허용하자는 얘기예요.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x가 들어가면 h of x가 계산되게끔 하는데 여기서는 x가 들어가서 x는 그냥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딥 네트워크 아까 인셉션 같이 그 빌딩 블락이 될 테니까 그 위치에서의 x가 그냥 직접 올라가는 이런 스킵 커넥션을 허용을 해서 리니어리티도 주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합해서 일을 하게 하자. 그래서 x가 들어가면 h of x가 나와야 된다는 가정이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그냥 직접 뽑으려고 하지 말고 fx를 나오게 하고 x는 그냥 올라가게 해서 그렇게 한번 분해해서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요겁니다. 리지듀얼의 개념은 요거고 지금 나와야 되는 거 빼기 인풋 차이만 학습을 하자. 그래서 리지듀얼 블락이라는 거 지금 얘기했듯이 앞에 위에 나왔듯이 그 블락이죠. 설명 안 했지만 뭐 컨볼루션이 여기 2개 들어가 있는 건데 3x3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 쓰다 보면 보통 3x3으로 하는데 오른쪽 같이 필터 수 조정해서 뭐 늘리고 줄이고 한다. 더 다양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잘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디멘션은 줄이는 의미입니다. 이거 노테이션 오른쪽에 보면 필터는 지역을 하자면 위로 올라가면서 필터는 막 2배로 늘리는데 디멘션은 줄이는 그런 방식을 써서 한다. 그래서 해보니까 레즈넷 50 플러스라는 얘기는 층이 50층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렇게 해보니까 그 구글넷 뭐 성능 마치 잘 나오더라. 그 층이 아마 이게 더 깊을 텐데 성능 잘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깊지 않고도 바틀렉은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의미를 해요. 보통 말 그대로 바틀렉이니까 병목 현상으로 줄여들여서 나가는 거니까 지금 가운데 이게 있고 이제 바틀렉이 여기 있다. B에는 배추놈이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배추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레이어 사이에서 어려운 말로 코베런스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도록 그 각 노드들이 취할 수 있는 값이 평균 0이고 밸런스가 1인 것을 유도하게끔 그것을 보장하게끔 학습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값 대신에 말 그대로 노멀라이즈한 값을 쓰는데 그래서 미니 배추를 써가면서 계속 최적의 파라미터 찾아가지고 배추 노멀라이즈를 하죠. 아무튼 이 그림에서는 이제 이 레이어를 나온 것에다가 이제 배추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노멀라이즈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로를 썼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쓰는 거에 대한 것을 이것도 역시 노트에서 그냥 가져온 건데 컨볼루션 레이어 다음에 항상 배추놈이 들어가 있다.
어떤 그림상으로도 그렇죠. 여기는 없지만. 그 다음에 세이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다. 이건 웨이트 이니셜라이저는 휴리스틱이었죠. 저번에 얘기했던 거. 레이어 사이에서 이 커넥티비티가 레이어 그 고려하고 있는 레이어 사이즈, 그 노드의 개수 분의 뭐 루트 6 그런 식으로 봤었나 뭐 그런 휴리스틱이 있었죠. 그걸 써서 이니셜라이즈 했다. 그 다음에 학습 알고리즘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탠다드를 썼다. 모멘텀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웨이트 디케이는 학습이 진행될수록 웨이트를 말 그대로 디케이 줄여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웨이트 디케이 텀이 있습니다. 그걸 써가지고 웨이트를 줄이는 것으로 유도하는 건데 사실 얘기를 안 하고 넘어온 것 같은데 슬라이드 없어가지고 아무튼 웨이트를 말 그대로 디케이 해가지고 잘 줄어들었으면 웨이트이 0이다 이렇게 없애면 되니까 일단 레귤러라이즈 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비슷한데 드랍아웃은 이제 특정 노드를 막 빼가면서 이제 성능을 보는 거죠. 노드가 여러 개 있으면 그것을 이제 뭐 이거 빼보고 저거 빼보고 디센트리에서 우리가 프루닝하는 비슷한 개념으로 그래서 제너럴라이즈 잘할 수 있도록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기법인데 그거는 쓰지 않았다. 보통 배치놈이 그 레귤러라이즈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드랍아웃하고는 같이 잘 안 쓴다. 그게 그 논문에 써 있다고 내가 언급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역시 쓰지 않는다. 레저넷을 이용을 해서 앙상블을 했다. 그러니까 성능 잘 나오더라라는 그냥 한 논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능 잘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SNet. 이게 여러분들 지금 숙제하는 거죠. 질문 하나 올라와 있던데 질문에 대한 답은 조교가 곧 올릴 겁니다. SNS는 SE에면 여기 있듯이 스퀴즈하고 엑스테이션이니까 뭐 쥐어짜고 그다음에 익사이트 시킨다. 어떤 값을 뭐 활성화한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예를 들어 인셉션 모듈이 있거나 아니면 레저넷 모듈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거를 옆으로 빼주는 이런 모듈을 갖다 붙여가지고 각 채널별로 가중치를 학습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처를 다시 캘리브레이트 한다. 그런 모듈을 여기 추가한다. 그 얘기죠. 이 그림이 그 오리지널 논문에 있는 그림이고 여기서 설명된 내용입니다. 그게 계속 같은 거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17년에 이게 위너였다. 성능 좋다 그런 얘기고 연구실에서도 저번에 과제를 했을 때 이게 성능이 잘 나왔어요. 조교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는데 SNS를 써서 좋은 성능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ILSVRC라는 게 이미지넷 데이터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경진대회 같은 거예요. 앞에서 계속 위너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것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프예요. 이게 아마 탑5 성능 아닌가 싶은데 성능에 대한 말은 없는데 어쨌든 이게 에러일 테고 아마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객체 인식을 하는데 이게 없네. 사람의 수준이 아마 이 정도 되지 않나. 그 그림에 빠져있네. 사람 수준보다 이제 더 잘 나온다. 지금 그런 재밌는 좀 현실이에요. 물론 이제 어폐가 있죠. 이게 만약에 탑5다 그러면 이제 사람같이 정확하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는 보는 순간에 뭐 탑1 해도 에러 없이 잘 하죠. 인식을 할 때, 객체 인식을 할 때. 근데 뭐 5개 탑5를 맞추는 거 확률적으로 탑5 안에 들어가는 거 맞추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쉬운 일이니까 뭐 N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요 비주얼 오브젝트를 레코그나이즈 하는 문제에서는 뭐 라지 스케일 이미지를 가지고 인식하는 문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지금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설명을 사람이 이 정도인데 이것보다도 뭐 더 낮은 게 나왔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조 이게 계산 복잡도 정도일 거고 이건 탑 1이네 여기는 탑 1이고 지금 대충 보면 인셉션 V4라고 하는 게 지금 제일 성능 면에서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돼 있기를 레지던트하고 인셉션 더한 것이 인셉션 V4다. 그래서 그게 성능이 제일 좋다. 지금 그 얘기죠. 참고할 정도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비전 쪽에 리서치하고 있다 그러면 뭐 아마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자, 여태까지 얘기했던 요거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가는 ILSPRC 요 컴피티션 챌린지 그것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캐글로 갔다. 지금 그 얘기예요. 또 논문이 나오는데 이거 뭐 너무 논문이 지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세요. 스킵하겠습니다. 레진을 만든 사람들이 좀 모디파이를 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레진넷보다는 좀 추가가 됐죠. 레이어가. 잘 되더라. 뭐 그 얘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좀 늘렸다. 그러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옆으로 퍼지는 게 중요한 거지 깊이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요거. 그러면 레진 넥스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역시 레진을 만든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고 이렇게 지금 레진에 하나 있던 게 여러 덩어리로 병렬화 의미로 지금 여러 개의 패스웨이라고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여러 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능이 더 향상되더라. 지금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큰 아이디어는 아니고 지금 여기서 쓴 요 레진 넥스트가 뒤에서 어디서 쓰였다는 게 나오는데 뭐 나오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댄스넷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커넥티비티가 막 복잡하게 그야말로 댄스하게 이렇게 있죠. 지금 여기서도 가고 여기서도 가고 이런 부가적인 링크를 더 추가를 한 거. 네트워크 댄스해진 뭐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개념에서는 이제 모바일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바일이라는 이름이 얘기를 해주듯이 요새 이슈가 모델 경량화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딥러닝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 모델이 너무 복잡하면 예를 들어 핸드폰 같은 데 집어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지 않고 그냥 흔히 얘기하는 온 디바이스 그 디바이스 위에서 돌아가게끔 하고 싶다. 학습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인퍼런스는 그 디바이스 상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그게 강점이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뭐 구글 트랜슬레이트 하는 거 인터넷 커넥션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거 이제 커넥션이 없어도 디바이스 안에서 추론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좋으니까. 프라이버시 이슈도 역시 관련이 돼 있기도 하고 꼭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내가지고 정보를 데이터나 뭐 어떤 정보를 보내게 되면 좀 노출이 될 위험성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디바이스 안에서 해결을 하면 좋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모바일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 써있듯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가지고 CNN을 효율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냥 스탠다드 CNN은 이렇게 생겼는데 모바일넷은 이렇게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차이가 지금 요거밖에 없죠. 컨볼루션 3x3 컨볼루션으로 되어 있던 거를 1x1 하고 3x3인데 보통 스탠다드 컨볼루션이 아니라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그 채널당 하나씩만 하는 걸 거예요. 뎁스와이즈니까 말 그대로 뎁스별로 한다. 예를 들어 채널을 뎁스로 보면 그 하나하나를 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만큼의 파라미터가 필요한데 이쪽에서는 이만큼이면 되더라. 보면 메이저 텀은 지금 요 C제곱의 HW죠. 그래서 C제곱의 HW 9 곱한 건데 여기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파라미터 수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에서 돌리기에 적합하다. 그런 아이디어를 써서 만든 겁니다. 여기도 아마 버전이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후속 연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나온 게 뭐 셔플렛이라는 것도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막 얘기한 게 지금 다 구조 얘기죠. 구조가 다양한 게 사람들이 뭐 만들어서 논문으로 발표하고 성능 보이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찾아낸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찾아내던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적합한 거를 도출을 하던 결국은 뭐 잘 디파인된 방법에 의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런 각각 어프로치가 다 달랐을 텐데 메탈러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구조를 찾아내는 학습 또 하나 사람들이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흔히 나스라고 얘기하는 게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뉴럴 아키텍처 서치 나스 요거에서 그래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찾아내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구조가 다 뭐 서로 논문이 나올 때마다 자기 구조가 좋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동적으로 잘 찾아내는 좀 잘 정의된 알고리즘이나 기법이 있다 그러면 의미가 있을 테니까 그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요 분야가. 그 중에 요 조프라는 사람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쓴 논문 중에 하나가 이제 RL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써가지고 네트워크 구조 찾는 것을 했다. 지금 보면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고 강화학습을 마지막 주제로 우리가 다룰 거니까 그때 배우고 나면 좀 이해를 할 겁니다. 리워드가 뭐고 뭐 퍼니쉬니 리워드니 팔리스가 뭐고 뭐 그런 얘기들. 여기서는 뭐 이 그림을 잠깐 보면 이제 특정 레이어가 있으면 그 레이어를 구성하는 게 특정 보이지가 않네. 아무튼 그 레이어의 뭐 width하고 노드 개수인가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각각 도출을 하는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좋은 아키텍처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서치 대충 돌아가는 걸 보면은 서치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지만 네트워크 구조 찾는 건 쉬운 문제 아니죠. 그래서 그거로부터 샘플링 해가지고 학습 한번 해보고 학습 성능을 보고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판단을 해서 어떤 리워드라는 개념으로 피드백을 주면 그것에 맞는 방향 쪽으로 구조를 변형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사람이고 또 역시 구조 찾는 그 리서치 결과를 냈다 뭐 그런 얘기고 여기서는 나중에 아메바 내신이 뭐 이네스니 이런 것들이 후속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들여다보면 앞에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죠.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 논문에 efficient넷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결과만 보자면 제일 좋다고 지금 보이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제목은 뭐 효율적인 네트워크 그래서 스마트 컴파운드 스케일링 그 휴리스틱인데 결국 휴리스틱을 잘 선택을 해서 네트워크 구조를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성능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의 width 옆으로 퍼진 정도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 정도나 아니면 레졸루션이나 그거를 가지고 정확도하고 효율을 잘 밸런싱을 하는데 고려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버짓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리소스 한해서 최대한으로 옵티마이즈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아래와 같은 휴리스틱 룰을 쓰면 성능이 좋더라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베이스라인이고 이게 너비를 좀 조절하는 거고 이게 깊이를 조절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너비 깊이 뭐 그런 것들을 이 레졸루션이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을 잘 선택을 해봤더니 지금 성능이 이렇게 나오더라. 잘 안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게 앞에서 나왔던 나스넷이니 아메바니 그런 것들보다도 에스넷 여기 있고 그런 것보다도 잘 나오는 걸로 일단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다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구조 중에서 이게 제일 좋다. 근데 이건 뭐 그 사람들 얘기고 실제로 저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아무튼 그런 리서치가 되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서머리 아키텍처, CNN 아키텍처에 대한 서머리. 알렉스넷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그것이 우리가 CNN을 써서 어떻게 컴퓨터 비전에 필요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사실 앞에서 예제를 보면 알렉스넷 이전에도 있었죠. 뭐 르넷이니, 그 다음에 스마드가 만든 르넷 비슷하게 생긴 거니, 그것이 다 CNN 모델로서 그 어떤 오브젝트를 레커나이즈 하는 데 적합하다. 얘기는 안 했는데 VGG라는 것도 많이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GF넷이니 VGG라는 게 뭐 사이즈가 좀 커지면 잘 돌아가더라, 좀 성능이 좋아지더라, 그런 걸 보여준 구조들이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구글넷 나왔던 거, 이게 처음으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썼더니 효율적이더라, 그런 걸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건 레즈넷이었죠. 레즈넷이 아주 너무 깊어지는 것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더라. 레즈넷 이후에는 뭐 효율적인 네트워크로 뭐 얼마 같다, 지금 지적을 하면 그런 얘기인데, 여러 가지 그 레즈넷 이후에 여러 가지 논문들 뭐 그런 결과가 나왔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에 관련된 게 요것들이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 나스 문제 등이 사람들이 리서치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레즈 넥스트라는 게 제한되고 얘가 빌딩 블록으로 쓰인 게 어디 있었는데 그걸 찾지를 못하겠네. 얘기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계속. 아무튼 저게 빌딩 블록으로 쓰인 게 있어요, 어딘가. 큰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튼 네, 밑에 나머지 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다. 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뭐 딥러닝 엄청나게 연구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 뭐 CNN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다 본 것도 아니지만 그것들 많이 나와 있고, 나스 관련된 연구도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볼지 모르겠는데 겐이라는 거 한때 뭐 지금도 많이 쓰지만 겐이라는 것도 그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모델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급격한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대략 레즈넷하고 SNet이 적당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역시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오케이, 여기까지 CNN 파트를 조금 빨리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면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